노출이 심하기 때문에 방중을 연기하고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아침부터 김 위원장 일정이 모든 뉴스의 첫 곡지던데 우리가 지금 김정일 위원장 방중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국내외의 관심이 천안함 사건이 있고 또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또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직접 비핵화의 의지라든지 또 육자에 대한 재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니까 이러한 세 가지가 하나의 주요 의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협력, 육자회담, 천안함 사태. 네, 그렇게 세 정리하면 될 가지.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하고 중국 사이의 경제협력이 어떻게 잘 안 되고 있나요? 작년도 하반기부터 네. 지금 이제 중국 입장을 대충 볼 때는 하반기 이전까지는 대북 제재와 대북 지원 이 관점을 볼 때 제재에 초점을 두는데 중국이요? 예, 하반기부터는 대북 지원 협력에 좀 초점이 바뀐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지난해 10월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을 통해서 네. 유무상 지원을 약속한 그런 측면 있잖아요. 이런 측면 봤을 때 어째 보면은 지원 이것이 더욱더 강화되었다. 이렇게 분석도 가능합니다. 예. 그러나 지금 이제 남북 교류의 상징 같았던 금강산도 문을 닫은 상태라 북한 경제 중국 의존도가 더 커질 거다. 그런 얘기가 그러면 맞는 건가요? 예, 좀 이것이 참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남북 화해협력 상징의 경협사업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이라든지 금강산 관광 사업 그리고 개성공단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철도 도로 사업은 거의 유명무실화 되고 네. 또 금강산 관광 사업은 거의 몰수 또는 거의 중단 상태에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하나 남은 것이 이제 개성공단 사업인데 이조차도 향후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만약에 된다면 자이든 타이든 이까지 되는 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남북 관계에 있어가지고 경협을 우리가 경제 규모가 좀 북한보다 좀 월등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경협을 하나 제입해가지고 남북 화해 협력을 이끌어가고 또 한반도 긴장 고조 이것을 완화시키는 그런 측면을 갖는데 이 경협조차도 중국의 모든 것이 다 넘어가 버리면 결국은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심화되면 결국은 피해는 우리가 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정부 당국도 나름대로 세심한 계산 전략을 펼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중국이 북한에 한편을 봤을 때는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기지 아니겠습니까? 예. 서로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김정일 위원장 방중하고 정상회담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 서로가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중국의 통큰 경제 지원, 협력 이것이 필요할 것이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북한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육자회담 재개라든지 복귀하겠다. 그렇죠. 나름대로 또한 비핵화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지 않겠냐. 단지 김정일 위원장이 육자회담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것은 의장국 중국에 일이 많은 그러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비핵화 얘기하셨는데 오늘부터 미국 뉴욕에서는 NPT라고 핵 확산 금지 조약 이런 회의가 열린다 그러던데요. 북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이해를 구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께서 핵 없는 세상 이것을 지난해 4월부터 강조를 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핵 안보 정상회담도 개최했고 네. 또 중요한 것이 이제 핵 없는 세상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 차원이 NPT 개선회의입니다. NPT 개선회의 이것은 통상 한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NPT 회의에서 일부에서는 이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이 먼저 핵의 숫자를 공개하는 이런 측면도 지금 이제 간접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도 어떻든 간에 이 NPT 회의에서 나름대로 이 중국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NPT 회의에 대해서는 일단 핵 보유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으면 NPT에 들어가가지고 NPT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또 국제사회에서는 먼저
북한이 그 비핵화 진전을 먼저 하고 난 이후에 그때 와서 NPT에 와서 NPT가 해라. 그러나 그 북한의 핵 보유 인정은 하지 못한다. 네, 뭐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서로 평평 기사뿐 그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중국의 이해를 구한다 이런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천안함 사건에서 북한이 뭐 이해를 구한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북한의 입장은 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불행한 사건이다. 네, 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은 남쪽의 날조다.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것이 북한의 공식장 같으면 이번 그 북중 정상회담에서 나름대로 천안함 사건이 이슈가 되고 그 이슈 속에서 지금 기존 입장을 확인하면서 김정일 위원장 직접 언급으로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설명도 더 붙이지 않을까. 네. 뭐 이런 것이지 뭐 기존 입장이 바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중요하고 큰 주제로 이제 방문한 중국일 텐데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아무래도 그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문제도 있고 또 중국 지도부의 그 정치 일정도 있고 이러한 모든 상황을 봤을 때 뭐 짧게는 한 2박 3일 좀 더 길어진다면 한 3박 4일 정도의 방중 일정이 되지 않을까 저렇게 예상합니다. 네, 네. 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의 의미를 우리 양무일 교수님과 한번 살펴봤는데,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중국 달엔 연결했었고요. 북한 대학원 대학교 양무일 교수였습니다. 양무진 교수님이시군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경봉 씨, 네. 네, 날씨는 어떤가요? 네, 지금 잔뜩 흐려 있지만 우산은 필요 없겠습니다. 약하게 빗방울이 슬쩍 지나가는 곳도 그냥 몇 방울 떨어지다 말겠고요. 강원 중북부 지방에만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의 흐린 하늘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오늘 28도 안팎의 초여름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도 동해안과 남부지방엔 30도 안팎의 더운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서울 경기 지역도 기온이 오늘보다 더 오르겠는데요. 일단 아침 기온부터가 높습니다. 아침엔 서울 성남 17도, 수원 인천 14도로 시작이 돼서 낮 동안에는 22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어린이날인 수요일엔 전국이 차차 흐려져서 밤에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낮 동안은 야외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겠고요. 목요일까지 전국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8.3도입니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날씨 정보였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전 시간부터 계속 어려운 곳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입니다. 양화대교 조금 못 가서 4차로상에 3중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 처리 1시간가량 진행이 되다가 지금 막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정체가 이미 심해져서 한남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가는데 45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의도 일대로만 25분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되도록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노들길 수월했는데 지금은 공항 쪽으로 당산 철교 일대로만 짧게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은 한강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25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반대강 동쪽으로는 오늘 괜찮은 편인데요. 강변북로가 마포에서 동호대교까지 20분 정도 걸리고 있고 올림픽대로도 한남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만 정체입니다. 도심이 밀리는데요. 시청을 중심으로 다 어렵다고 보셔야겠습니다. 잠시 후 7시부터 1시간 동안은 서울광장에서 부처님 오신 날 점등 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평소보다 복잡합니다. 신지혜입니다. 이어서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고속도로는 지난주 월요일에 비하면 오늘은 한결 낫습니다. 다만 빗길이 거의 없고 따라서 속도가 잘 나기 때문에 곳곳에 추돌 사고가 많은데요. 먼저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입니다. 대전 쪽으로 추구 부근에서 일어난 화물차 사고가 지금 CCTV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사고 처리가 이제 막 끝났습니다. 그러나 1, 2차로를 모두 막고 있었기 때문에 뒤쪽으로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도 지금 인천 쪽 양지 터널부터 속도가 떨어지는데요. 역시 고장 화물차 때문에 생긴 정체입니다. 양지 터널부터 마성 구도로까지 총 2km 어렵고요. 오늘은 서울 외곽순환도로 일산에서 나오는 차들이 많은 편입니다. 현재 계양에서 송내, 조남분기점에서 수암터널까지 총 9km 정체고요. 반대쪽은 장수에서 중동까지 밀립니다. 오늘 경부고속도로는 조금 덜 답답하시죠? 지금 도심으로만 밀립니다. 서울 쪽으로 양지에서 서초, 반대쪽도 한남에서 서초까지만 정체입니다. 박소영이었습니다. 뜨거운 관심 그리고 찬사
충주기업도시 1차 용지 분양률 90%.